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요, 뭐냐면,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이 함수예요. 그냥 명령어 모아놓은 게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코드는 그러면 명령어를 어떻게 해요? 묶어놓은 건 아니죠. 묶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하는 형태의 코드를 짠 거고, 이제 함수는 말 그대로 특정 부분 여러 개를 그냥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말 그대로 파이썬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함수들이에요. 뭐 프린트, 인풋,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뭐 id, 타입 이런 것들이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함수가 있어요. 패키지를 깔게 되면 그 패키지를 설치하면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패키지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갖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여기에서의 함수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건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만들어서 써야 돼요? 라고 하면, 예,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없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전체 코드가 그냥 뭐 한 30줄, 40줄, 50줄짜리 테스트용이 아닌 이상 애플리케이션을 상용으로 돈 주고 판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함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구단 함수가 있을까요? 구구단 2단을 출력해주는 함수.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 돼, 저희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기존에 있는 함수, 여기에 이제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함수나 아니면 메소드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코드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프린트 같은 함수 한번 보세요. 위에서 프린트를 찍었는데 밑에서 또 찍기 위해서 계속 찍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프린트가 함수가 한 30줄짜리 뭐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묶어놓지 않으면 얘가 뭔가를 출력하려면 30줄을 써줘야 돼요. 또 뭔가를 출력하려면 30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중복이 되고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함수에다가 넣어놓고 함수 이름만 호출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사용성의 의미를 갖고 코드의 중복성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 기계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펑션이라는 어떤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F. 그러면 이 안에 코드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O를 이렇게 던져요. 네. 그러면 여기에 O가 함수를, 이거는 호출이고 이거는 이제 함수를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가 함수 정의고요. 사용자가 그 만들어진 함수를 갖다가 쓰는 게 함수를 실행하는 건데 이걸로 함수 호출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호출을 하면 제어가 어디로 가냐면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쪽 위쪽에 O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O를 얘가 함수 호출할 때 O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 O가 쭈루룩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그래서 그 입력값을 어떤 변수가 받아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그대로 받아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 x 안에 5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키를 잘못 눌러갖고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자, 다시. 오늘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 F. 그래서 자, F 한 다음에 O 이렇게 해갖고 호출해서 던지면 그대로 5가 그대로 날아가고 그걸 변수 X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얘가 F를 호출할 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변수에 5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X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 코드를 만약에 이렇게 짰다라고 해보세요. X에다가 3을 더해서 Y라는 변수에 저장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8에 있는 거예요. 8. 그죠? 그리고 호출한 쪽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Y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입력에 관련된 거 제가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던져주는 값을 인자, 인수,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받아주는 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 파라미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값은 그러니까 이쪽은 입력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출력값이 되는데 출력값은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호출한 쪽으로 값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출력값. 그러면은 얘가 함수가 끝나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고 끝나면 이게 전체가 뭘로 바뀌냐면 8로 바뀌는 거예요. 8로.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입력값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말하고 출력값은 함수가 종료하면 호출한 쪽으로 값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리턴 값이다. 리턴 되돌려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함수를 전달하는 이 값은 이렇게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ma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1과 2를 그대로 던져요. 얘가. 그래서 max는 얘가 1, 2 이렇게 던지면 알아서 얘가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리턴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인수인자, 아규먼트라는 거고요. 헬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로우도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는데 요게 인수인자라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정의 부분에서 있는 게 요게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종료 시점이 있거든요. 자, 이 함수의 종료 시점은 언제 그럼 끝나냐면 함수 안에서 실행문들이 다 끝나는 경우에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명령어가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함수를 실행하고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다시 원래 코드 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코드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는 얘가 이제 펑션 f다.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a 플러스 2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함수를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하고 쭉 실행한 다음에 끝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로.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있는 애로 그러니까 리턴이 만약에 있다. 8을 리턴했다. 그러면 요게 돌아가서 요게 이제 8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 안에서 전체 코드가 있는데 중간에 여기에 리턴문이라는 게 딱 있어요. 리턴. 그러면 이걸 만나면 무조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에서 브레이크하고 좀 비슷하죠. 브레이크 만나면 그대로 끝나죠.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리턴문을 만나면 끝나요. 그래서 이 리턴문을 우리가 바로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f문을 쓸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return은 브레이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그 루프문에서 그 루프문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실행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걸 함수 정의라고 하고 함수를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걸 호출이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면 일단 함수 정의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함수 호출이 먼저 나오고 정의가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묶어놓고 이걸 모듈로 쓴다라고 하면 이 안에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모듈로 임포트 해갖고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불러들이면 이게 전체가 여기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실행을 시키면 그게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가.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함수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 정의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이 함수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있냐면요.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요. 메모리. 그래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간단한 형태의 함수는 자,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일단 먼저 사용합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def 먼저 쓰고요. 함수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적거나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콜론을 적습니다. 콜론. 이렇게 콜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실행문을 적어요. 그리고 호출을 하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뭔가를 실행하고 값을 되돌려주는 게 있다 그러면 리턴 다음에 값을 써주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애가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값을 되돌려주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원래는 이건데 여기다가 뭘 또 붙이냐면은요. 독스트링이라고 해갖고 이 함수의 설명문들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럴 때는 따옴표를 주고 여기다가 어떤 문자열들을 이 함수가 못 알아는 설명들을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함수 호출은 이거예요. 메모리에 만들어진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이게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 함수 펑션이 그대로 이쪽에서 호출이 되면 이렇게 호출이 되면 얘가 이쪽으로 점프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어가 이쪽으로 가. 원래는 제어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를 만나는 순간 제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함수로 점프하는 거죠. 그리고 제어가 쭉 함수 안쪽에 있는 애를 실행하다가 함수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 함수가 return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종료가 되면 함수는 다시 끝나면서 원래 호출한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함수를 그러면 호출하는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에서 함수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체 중에서 얘 띄고요. 이거 전체 다 띄고 이 함수의 이름 그리고 혹시 변수가 있으면 값을 써주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호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그냥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요. 어떤 코드를 적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자, hello function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제가 이걸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러면 얘가 hello 펑션이 나오죠. 이거는 함수를 실행하지 않은 거죠. 네. 함수를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프린트를 적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자, 함수 만드는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이 형식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함수 머리 부분 쪽에 def 키워드 적고요.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그냥 my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니까 매개 변수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없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함수의 이 몸체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 여기다가 설명문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함수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행문 안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실행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유형의 함수냐면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는 함수예요. 자, 참고로 파이썬에서 출력값은 없어도 리턴 값은 없어도 돈이라는 걸 리턴을 해줍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실행하면은요 실행이 안 돼요. 당연히 여기 코드는 실행은 된 건데 호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만 있으면 메모리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얘 프린트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함수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다 해갖고 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수 만들기예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두 번째는 실행해 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수 실행하기입니다. 자, 실행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저 함수의 이름만 주는 거예요.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hello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ello 펑션이 실행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기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요.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고 한번 메모리에 정말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쭉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펑션 부분 쪽에 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my function 있죠. 만들어지면서 지금 얘가 메모리 주소가 있거든요. my function은 메모리 여기 주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6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64비트는 이게 지금 0x가 여러분들이 16진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x 다음에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우리가 한 바이트는 비트 수로 얘기하면 8개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8개면 64비트는 88에 6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전체 개수는 16개죠. 그죠? 하나씩만 따지면. 그래서 이 주소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메모리에 그냥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의를 하면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고요. 호출을 하면 얘가 그 함수 쪽으로 점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어권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애를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호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얘가 리턴 값이 없으니까 예,
여기에 논을 리턴했다 이렇게 돼 있죠.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리턴 값이 없으면 논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실행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하고 호출한 다음에 그대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쭉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이제 함수였습니다.